네, 유튜브 시청자분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학계로 서영과 원장 강타쌤이에요. 자, 드디어 오늘부터 이제 37회 부동산 학교론을 대비하는 첫 번째 강의가 시작되겠네요. 지난 영상에서 예고드린 대로 올해 11월부터 시작해서 12월 말까지는 37회 출제가 예상되는 계산 문제를 다루는 강의 영상을 촬영할 겁니다. 부동산 학계로 계산 문제는 부동산 학계로 이론을 아예 모르시는 초보자분들도 누구나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처음 부동산 학계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아무런 부담 갖지 마시고 제 강의 들으면서 그대로 문제를 쭉 푸는 걸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의 부동산 학계론 강의는 공부를 막 시작하시는 입문자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강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굉장히 천천히 할 거고요. 그리고 아주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하시고 나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다양한 부동산에 관련된 지식들도 제가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하게 될 제 강의의 특징은 단순히 이론과 공식을 설명하고 문제를 푸는 그런 방식이 되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가 그날 공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우리가 그 공부를 왜 해야 하는가까지 제가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만약 제 강의를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그냥 단순하게 문제 푸는 법 그리고 문제에 대한 공식 이론 설명만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강의 영상을 올리고 난 후에 댓글에다가 몇 분부터 보시면 바로 이론 설명 또는 문제 푸는 강의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댓글로 표시를 해둘 겁니다. 시간이 좀 없으시거나 마음이 좀 급하신 분들은 제가 댓글로 표시해드린 그 시간대를 누르시고 바로 강의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부동산 학계론은 단순히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공부해야 하는 과목이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될 다양한 과목들의 기본기가 될 과목이기도 하죠. 따라서 저는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단순히 합격하는 것 이상으로 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항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은 이 정도로 하고요. 바로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감정평가론 계산 문제를 진행할 겁니다. 감정평가론 계산 문제는 총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비교법 계산 문제. 두 번째, 수익환원법 계산 문제. 세 번째, 원가법 계산 문제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유형 중에서 저는 비교법 계산 문제랑 수익환원법 계산 문제 2가지 문제 유형이 이번 37회 때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오늘은 이 2가지 중에서 비교법 계산 문제를 들어갈 겁니다. 자, 또 비교법 계산 문제는 크게 2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거래사례 비교법. 두 번째, 공시지가 기준법. 이 2가지로 구분되는데요. 거래사례 비교법은 홀수 회차에 나오는 경향이 있고요. 공시지가 기준법은 짝수 회차에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거래사례 비교법은 35회, 33회, 31회, 29회 이처럼 홀수 회차에 나오는 반면 공시지가 기준법은 36회, 34회, 32회, 30회 이런 식으로 짝수 회차에 나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 따라서 이번에 시험 볼 여러분들은 37회, 즉 홀수 회차 시험을 보실 거기 때문에 거래사례 비교법 계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은 거래사례 비교법 계산 문제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자, 거래사례 비교법이란 유사한 부동산들의 실제 거래 가격을 기초로 해서 내가 평가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토지, 그 밖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부동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그 가격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부동산을 처음 거래를 하는 입장이라면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이용할까요? 바로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들의 실제 거래 가격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또는 실제 거래 사례들을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례들을 통해 유추함으로써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부동산 또는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래사례 비교법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거래사례 비교법은 우리 실생활에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기본적으로 토지, 건물, 그 밖에 여러 가지 부동산들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가 또는 그 밖에 다양한 공적 기관들이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는 데도 사용되죠.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국가가 세금을 측정할 경우에 거래 사례 비교법을 이용해서 그 부동산의 가치를 먼저 측정한 후 그 가치에 걸맞는 세금을 따로 측정하곤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해당 부동산에 투자를 하기 전에 그 부동산과 유사한 다양한 부동산들의 실제 거래 가격을 판단하고 그 이후에 투자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곤 하죠. 네, 이처럼 거래 사례 비교법은 굉장히 다양한 실용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요.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면서 다양한 부동산들의 실제 거래 사례를 알고 싶으시다면 국토교통부에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네이버에 그냥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다양한 부동산들의 실제 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 반드시 이 사이트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거래사례 비교법 개념을 설명해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를 위한 공식 설명 들어가도록 합니다. 네, 거래사례 비교법 공식 설명 들어갑니다. 거래사례 비교법은 총 6가지 요소들을 먼저 찾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대상 지역에 관한 거래 사례 가격. 두 번째, 대상 토지 면적을 거래 사례 토지 면적으로 나눠주기. 세 번째, 사정 보정치. 네 번째, 지가 변동률. 다섯 번째, 지역 요인. 여섯 번째, 개별 요인. 이 6가지 요소를 고려하신 다음에 각각 구하셔서 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예시를 보시면서 같이 6가지 요소들을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대상 토지가 주어져 있다면 그에 따른 거래 사례 토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예시에서 대상 토지가 현재 350번지 토지로 주어져 있는데 거래 사례 토지는 340번지 토지로 주어져 있죠. 따라서 첫 번째 요소인 대상 지역에 관련된 거래 사례의 가격은 바로 8억이 되겠죠.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요소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대상 토지 면적을 거래 사례 토지 면적으로 나눠주셔야 합니다. 지금 사례를 보시면 대상 토지 면적이 150이고 거래 사례 토지 면적이 200이 있기 때문에 150 나누기 200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토지 면적이 토지의 가격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대상 토지 면적이 거래 사례 토지 면적보다 작다면 그 적은 비율만큼 가격도 줄어들 거고요. 만약에 대상 토지 면적이 거래 사례 토지 면적보다 크다면 그 큰 만큼 대상 토지 가격이 클 겁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 요소를 반드시 구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사정 보정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토지들이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좋은데 생각보다 많은 토지들이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토지의 가격을 급초로 내놓을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의 변화, 그 밖의 환경 변화로 인해서 생각보다 토지를 정상가보다 훨씬 비싸게 파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정보정치란 거래 사례의 거래 가격이 정상적인 시장 가격과 만약에 많이 차이가 난다면 그 사유, 즉 사정을 고려해서 가격을 수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지가 변동률, 다섯 번째, 지역 요인, 여섯 번째, 개별 요인. 이 세 가지는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대로 그대로 그냥 따라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상승으로 주어져 있다면 100%를 기준으로 그 상승한 만큼 수치를 더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열세 또는 하락이라는 표시가 나와 있다면 100%를 기준으로 그 열세 또는 하락한 수치를 빼주시면 됩니다. 현재 사례를 보시면 지가 변동률 같은 경우 주거지역이 5% 상승이라 나와 있는데요. 오른쪽에 상업지역 상승은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현재 대상 토지가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5% 상승이라면 100%를 기준으로 5 상승한 거니까 105%로 보셔야 하고요. 자, 개별 요인을 보시면 5% 열세라고 나와 있네요. 자, 열세는 하락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100%를 기준으로 5를 뺀 95%가 되겠네요. 개별 요인은. 지역 요인 같은 경우는 거래 사례와 동일하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여기서 동일하다라는 표현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6가지 요소들을 다 파악하시고 난 다음에 차분하게 계산기로 곱해 주시면 됩니다. 이 작업만 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장황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막상 계산 문제 실제로 푸시면은 굉장히 쉽게 풀리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문제 풀러 가시죠. 네, 그럼 첫 번째 문제 29의 A형 40번 들어갑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6가지 요소들을 잘 체크를 해야 하고요. 자, 첫 번째, 대상 지역에 관한 거래 사례 가격을 먼저 구하셔야 합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현재 거래 사례 가격이 3억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3억을 먼저 쓰세요. 자, 두 번째, 대상 토지 면적을 거래 사례 토지 면적으로 나눠줘야 합니다. 문제에서 대상 토지 면적이 현재 120제곱미터로 나와 있고 거래 사례 토지 면적이 100제곱미터로 나와 있기 때문에 120 나누기 100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계산기로 해보시면 1.2가 나오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사정 보정치를 찾으셔야 하는데 문제를 보시면 사정 보정 요인이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고려 대상이 아니죠. 네 번째, 지가 변동률 찾으셔야 합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주거지역이 4% 상승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100%를 기준으로 4를 더하시면 104%가 나옵니다. 왜냐? 상승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 요인을 보시면 대상 토지는 거래 사례 인근 지역에 위치한다 나와 있는데 인근 지역의 같은 말은 같은 지역에 소속되어 있다는 말을 의미하고요. 결국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섯 번째, 개별 요인 보시면 거래 사례에 비해 5% 열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열세. 자, 그래서 100%를 기준으로 5%를 빼시면 95%가 되겠네요. 열세는 하락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6가지 요소들을 다 찾아냈죠. 자, 따라서 3억을 곱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억을 뺀 3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3 곱하기 1.2 곱하기 104% 곱하기 95%를 하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죠. 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계산기로 퍼센트를 곱하실 때는 는자를 붙이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방금 같은 경우에 1.2 곱하기 104%를 하시잖아요. 보통 계산기를 하실 때 는자를 많이 붙이시는데 퍼센트를 곱하실 때는 는자를 붙이면 안 돼요. 즉 1.2 곱하기 104%까지 하셔야 답이 나온다는 거죠. 뒤에 있는 95%를 곱할 때도 마찬가지로 는자를 붙이면 안 돼요. 계산기를 이용하실 때 이 퍼센트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게 3.5568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보기를 보시면 35568이 있는 보기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문제 33의 A형 39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똑같이 6가지 요소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대상 지역에 관한 거래 사례 가격을 구하셔야 하는데요. 현재 문제를 보시면 거래 사례 가격이 8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8억이요. 이거 여러분들 숫자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 8억 적으시고, 두 번째, 자, 대상 토지 면적을 거래 사례 토지 면적으로 나눠주셔야 하는데 현재 대상 토지 면적이 150제곱미터로 나와 있고 거래 사례 토지 면적이 200제곱미터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150 나누기 200을 하시면 0.75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요소죠. 세 번째, 자, 사정 보정치를 보시면은 문제에서 이번에는 0.9라고 주어져 있네요. 따라서 세 번째 사정 보정치 0.9 적어 두셔야 합니다. 네 번째, 지가 변동률은, 자, 문제를 보시면, 자, 문제에서는 현재 대상 토지가 주거 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지가 변동률도 주거 지역만 보셔야 하고요. 주거 지역이 5% 상승이니까 105%를 쓰셔야 합니다. 왜냐? 상승이니까. 다섯 번째, 지역 요인을 보시면 거래 사례와 동일하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인근 지역과 같은 의미죠. 자, 여섯 번째로 개별 요인을 보시면 5% 열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똑같이. 따라서 열세니까 100% 기준으로 5를 뺀 95%가 되겠네요. 개별 요인은. 따라서 이 6가지 요인을 다 파악하신 이후에 전부 곱해주시면 되겠네요. 8억 곱하기 0.75 곱하기 0.9 곱하기 105% 그리고 지역 요인은 빼시고 마지막에 개별 요인 95%까지 곱하시면 되겠네요. 이제 8억은 숫자가 너무 크니까 억을 뺀 그냥 8만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시면 5.3865가 나와서 문제를 보시면 53865가 있는 보기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구할 필요는 없고요. 보기에 맞는 숫자들만 나와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를 항상 간단하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거래사례 비교법 2문제 풀어봤고요. 굉장히 간단하게 풀 수 있었죠. 너무 쉬운 문제들이었습니다. 거래사례 비교법은 출제가 되면 반드시 맞춰야 하는 문제 중 하나예요. 자, 이렇게 문제 풀이가 끝나고 나면 바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공식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거래사례 비교법 고려해야 할 6가지 요소 우리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첫 번째, 대상 지역에 관한 거래사례 가격 먼저 파악하기. 두 번째, 대상 토지 면적을 거래사례 토지 면적으로 나눠주기. 세 번째, 사정부 정치. 네 번째, 집가 변동률. 다섯 번째, 지역 요인. 여섯 번째, 개별 요인. 이 6가지를 다 파악하신 다음에 그냥 차례대로 곱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처럼 부동산 학개론 계산 문제는 공식만 알면 대부분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계산 문제들은 정해져 있는 공식들이 있고요. 마치 우리가 옛날에 수학 공부했을 때 수학 공식을 외우듯이 부동산 학개론도 공식을 정직하게 외우시고 그냥 문제 푸는 연습만 반복해 주신다면 누구나 다 쉽게 잘 풀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보시다시피 저는 단순히 계산 문제를 소개하고 그냥 문제를 풀어주는 그런 강의가 아니라 그 계산 문제에 관련된 다양한 지식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고, 최대한 우리가 부동산 학개론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왜 이러한 분야들을 공부를 해야 하는가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후회되지 않은 선택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학개론 성형외과 원장 강타쌤이었습니다.